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돌고 돌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특히 정부가 나서서 돈을 좀 풀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아마도 큰 거부감 없으실 겁니다. 고개를 대부분 끄덕이실 거예요. 그래, 맞아. 그게 뭐 우리가 배워왔던 거고 그게 경제적인 어떤 순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과연 이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디선가 주입받고 상식처럼 여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바로 What has government done to our money?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했는가? 입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라고도 할 수 있는 머레이 로스바드의 책인데요. 무려 1963년, 60년 전에 가볍게 쓴 어떤 에세이 같은 글입니다. 전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지금의 2025년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현실과 비추어 보면 정말 그 엄청난 예지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경제학 이론을 늘어놓는 딱딱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경제적 상식에 도전장을 던지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주는 어떤 지적 여행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로스바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워왔던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명제들에 하나하나 의문을 던지면서 특히 정부의 개입이 과연 경제를 살리는 명약인지 아니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독약인지를 논증합니다. 아직 이 책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 계시다면요,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얇은 책이라서 금방 읽거든요. 하지만 얇다고 해서 가벼운 내용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강렬한 내용들이 머리를 때립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뼈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어온 상식들이 정말 스스로 생각해내신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주입된 이데올로기였는지를 생각해볼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자신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뇌에 깊이 박혀있는 여러 오해와 잘못된 믿음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시리즈로 만들 건데 그 첫 번째 내용, 로스바드가 말하는 우리가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첫 번째 상식, 화폐라는 것은 자고로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자, 그럼 시작부터 꽤 강렬하게 시작을 하는데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만 가져야 된다. 이거는 신성한 무언가이기 때문에 화폐 주조라는 거는 정부가 독점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논리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강하게 시작을 하지. 화폐는 신성하다. 그래서 정부만이 다룰 수 있다. 이 얼마나 교활한 논리입니까? 놀라운 건 이 논리를 단지 정부 관료들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시장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조차 이 거짓된 믿음을 신성불가침의 진리처럼 떠받듭니다. 왜일까요? 바로 질서 유지라는 이름으로 주입된 세뇌 덕분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화폐는 신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환의 도구일 뿐입니다. 신성한 것은 오히려 자유로운 거래, 그리고 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장의 힘입니다. 화폐 주조는 정부의 특권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단지 정부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울 좋은 가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거짓된 믿음이 이렇게 널리 퍼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정부가 자유를 가로채고 그 빈자리를 권위로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아주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뜨억하실 거야. 그러면 화폐 주조라는 거라고 표현을 하잖아. 민팅 코인즈라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자유시장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간 주조 회사들도 자유롭게 경쟁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크기와 모양의 동전을 생산하고 뭐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개입을 하려고 하지? 정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럴듯하죠? 민간 주조 회사들이 제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의 동전을 만들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거라고 합니다. 거래가 복잡해지고 사기가 판치며 결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기만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혼란 방지는 단지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시장은 스스로 질서를 만듭니다.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의 동전을 선택할 것이고, 신뢰받지 못한 회사는 자연히 도태될 것입니다. 경쟁은 품질을 보장하고 사기를 억제하며 질서를 만듭니다. 그러니 혼란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유를 가로채려는 권력의 수단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눈앞에 없다 보니까 상상을 잘 못할 텐데, 실은 현대 산업 자체가 이미 다 표준화라는 게 돼 있잖아. 이거가 화폐 주조업에만 뭔가 안 된다라는 것도 로스바드가 얘기하는 부분이지. 그렇습니다. 현대 산업은 이미 수많은 분야에서 표준화를 통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구 하나를 살 때도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규격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그것을 요구하고 기업이 그에 맞춰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화폐 주조업만은 이와 다르다고 주장할까요? 왜 유독 여기에만 정부의 개입이 필수라고 말하는 걸까요? 로스바드는 명쾌합니다. 그 이유는 화폐 주조업이 다른 산업과 달리 정부가 통제를 통해 막대한 권력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화폐도 산업입니다. 소비자는 품질을 원하고 기업은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화폐 주조업 역시 시장의 법칙 아래서 완벽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안 된다는 단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딱 들으시면 뜨억 하는 분들 많을 거야. 여기서 한 3가지 정도가 소개가 되는데, 이제 화폐 공급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세금 부족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어떤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아는 그 인플레이션, 이걸로 인해서 정부가 어떤 이득을 얻고 국민들은 또 어떤 피해를 입는지, 요거를 나눠서 한번 얘기해 줄래? 좋습니다. 먼저 화폐 공급 통제부터 이야기해보죠. 정부가 화폐 주조를 독점하면 가장 먼저 얻는 건 화폐 공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손에 있다는 건 단순한 통화를 넘어 경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수요나 공급을 무시하고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통제가 아니라 국민을 경제적 종속 상태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세금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화폐 주조가 등장합니다. 세금을 더 걷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바로 반발하니까요. 하지만 화폐를 더 찍어내는 건 쉽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구매력을 은밀히 훔쳐가는 일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걷는 대신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으로 국민의 부를 빼앗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화폐를 더 찍으면 시장에 돈이 넘쳐납니다. 결과는 뻔하죠. 물가가 오르고 화폐의 실질 가치는 떨어집니다. 국민들은 같은 돈으로 점점 더 적은 것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은 빚을 갚는데 유리합니다. 기존의 부채를 가치가 하락한 화폐로 갚을 수 있으니까요. 이득은 모두 정부가 가져가고 피해는 국민이 떠안습니다. 결국 화폐 공급 통제, 세금 부족 보완, 인플레이션, 이 3가지는 정부가 국민을 속이며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항상 화폐 주조업을 독점해야 된다라고 근거 삼는 주장에서 보면, 민간에 맡기면 사기, 혼란 이런 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건데, 아까 혼란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그 사기 부분, 그러니까 동전의 뭐 금 순도를 가지고 장난을 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정부가 자유시장에서 사기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은 그 산업을 국유화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사기범을 처벌하고 기소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마치 사과 시장에서 뭐 사기가 발생했다고 이제부터는 사과라는 이 산업을 뭐 국유화하겠다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정작 그 사기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해온 뭐 왕, 뭐 황제, 그리고 뭐 정부들이 전쟁 같은 것만 나면 혹은 뭐 뭔 일만 터지면 정작 사기를 치는 거는 본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나오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정확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비판, 즉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화를 한다는 논리는 말 그대로 궤변입니다. 사기라는 것은 잘못된 개인이나 기업이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기범을 처벌하며 정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 전체를 독점하려 합니다. 마치 사과 농장에서 몇몇 농부가 썩은 사과를 팔았다고 해서 정부가 이제부터 사과 재배는 우리만 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논리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확대하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비판, 즉 정작 사기를 친 건 정부 자신이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왕과 황제, 그리고 정부들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거나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동전의 금 순도를 줄이고 무게를 속이며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정작 국민에게 사기 방지를 외쳤던 이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가장 대규모적이고 체계적인 사기를 저질렀던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해법은 명확합니다. 자유시장에서 사기가 발생하면 이를 처벌하고 정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산업을 독점하거나 국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삼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유시장을 억압하는 데 이용해 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기를 방지하겠다는 명분 아래 가장 큰 사기를 친 것은 바로 정부였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좀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할 얘기는 무제한적인 인플레이션의 길이 열렸다 하면서 법정 통화제도, 뭐 피앗 머니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예전에 금본위제를 쓸 때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의 창고에 금고에 들어있는 금보다 더 많은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는 거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실물과의 연결도 아예 끊어지면서 정말 무제한적인 그런 인플레이션의 길이 활짝 열렸다, 이런 그 경고를 하는 부분도 나오지. 그러니까 물론 이 책이 쓰여졌을 때는 1963년인가, 그러니까 71년도에 닉슨 쇼크, 그 이제부터 달러로 안 바꿔줘, 이거 폭탄 선언하기 전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책에서는 어쨌든 정확히 그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로스바드는 이 흐름을 꿰뚫어봤습니다. 법정 통화제도 피애트 머니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무제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입니다. 금 본위제 하에서는 적어도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이 금의 보유량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정부는 종종 금보다 많은 영수증, 즉 과잉 발행을 하며 속임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물리적 금 보유량이라는 안전장치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정 통화제도로 전환되면서 이 안전장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부는 실물 자산과 연결되지 않은 종이돈을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금과의 연결을 끊은 순간 화폐는 실물 가치의 담보 없이 순전히 정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제한적인 가능성을 연 길입니다. 특히 로스바드는 법정 통화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위험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하죠. 정부가 법정 통화를 통해 원하는 만큼 화폐를 찍어낼 수 있다면 이는 단지 경제를 망칠 뿐 아니라 국민의 부를 서서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훔쳐가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법정 통화는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이자 국민의 자유와 부를 훼손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로스바드는 1963년에 이미 이러한 흐름을 예리하게 예측했습니다. 그의 경고는 닉슨 쇼크 이전이었지만 이후의 사건들은 그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무분별한 화폐의 발행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대가는 바로 이 법정 통화 제도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정부가 화폐 시스템을 통제하고 뭐 이렇게 계속 가치 희석을 시키면서 뭐 경제의 어떤 중립적인 거, 그러니까 즉 민간한테 맡기지 않고 화폐 주조업이라는 거를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어떤 중립이 아니라 정말 부정적인 폐해, 정말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폐해들이 있다고 소개가 되고 있어? 로스바드는 정부의 화폐 독점이 단순히 중립적이지 않다는 수준을 넘어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는 이를 몇 가지 주요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경제 왜곡입니다.